네, 뉴스 속의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 한지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주제 가져오셨나요? 네. 무려 38명이 희생된 이천 화재 참사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 전에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고용노동부 등 7개 기관과 4차례에 걸쳐 진행한 합동 감식 등을 통해 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화재도 공사 현장 곳곳에서 안전을 무시해 빚어진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반복되는 중대 산업재해에 칼을 빼들었는데요. 후속 조치를 곧장 내놓기도 했고요. 자, 이거를 이슈픽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이천 물류센터 화재 굉장히 많은 생명을 앗아갔었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 인재로 밝혀진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이천 화재 참사 중간 수사 결과에 따르면요, 이 공사장 지하 2층에서 용접 작업 중에 발생한 불티가 가연성 소재인 건물 천장의 벽면 우레탄 폼에 튀어 불길이 치솟은 것으로 이 잠정 결론이 내렸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는 용접 작업을 할 때요, 이 방화포와 불꽃, 불티 비산 방지 덮개 설치 등의 조처를 해야 되고 2인 1조로 작업해야 함에도 이런 규정이 지켜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인명피해가 컸던 이유는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서 계획보다 근로자가 추가로 투입이 됐고, 이 결로를 막고자 대피로를 폐쇄하는 등 현장 곳곳에서 안전을 뒷전으로 밀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이천 화재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도 비슷한 유형의 화재가 사실 여러 번 발생을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 안전 문제도 그렇고요. 용접 불티가 화마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용접 불티가 원인이 된 화재는 최근 3년까지만 해도 1000여 건씩 반복이 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노동자의 수가 예년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2명꼴로 산재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었거든요. 현장에서의 안전의식 확산과 함께 꾸준한 안전 점검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관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판박이 인재가 되풀이되는 게 사실 더 안타까운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이 근로자 사망 사고가 계속 잇따라서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브리핑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요, 이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천 물류 사고를 비롯해 현대 중공업에서도 연이어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후 올해 안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추진안을 내놨고요. 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 대해 구형 기준과 양형 기준 개선을 추진을 하고 기업의 경제적인 제재와 경영 책임자의 사업장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 내용들이 포함될 예정인데, 이 장관은 이번 대책은 기업이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고 안전을 소홀히 해 발생하는 사고의 재발 방지에 초점을 뒀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런 같은 비극이 사실 이제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할 텐데 그렇다면 어떤 재발 방지책이 있나요? 예, 이 정부는 이천 화재 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요, 이 창고와 공장 등에서 이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의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하도급 소속 근로자들도 근로자 재해보험의 혜택을 받는 방안도 함께 추진합니다. 또 이재갑 장관은 최근 김영란 양형위원장을 만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재 사망사고의 양형 기준을 올려달라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또 정부는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대형 사고에 특례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와 같이 이 다수의 목숨을 앗아가는 대형 사고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법대로 엄격하게 좀 처리만 해도 사실 산재 예방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법안은 그렇게 엄격하지가 않나요? 네, 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요, 이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노동자가 사망을 하면 고용 주체나 관리 책임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원에서 내린 형량을 보면요, 사뭇 다릅니다. 2013년부터 5년 동안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숨진 경우에는 책임자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벌금 액수도 개인과 법인 모두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가 가장 많았고 3천만 원 이상은 각각 0.2%, 0.5%에 불과했습니다. 네. 이번에 시작하는 21대 국회에서는 좀 양형 기준을 높이는 방안이 꼭 논의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일각에서 이 대부분 비정규직인 안전관리자한테만 그 책임을 미루는 관행이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현장에는 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을 해서요, 사고를 막는 업무를 담당을 하는 건데요. 하지만 이 안전관리자가 정작 현장에는 없거나 있더라도 유명무실한 경우도 많습니다. 시공사가 고용주이고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라 권한 자체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컸는데요.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망사고 발생 시에 법인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관행이 바뀌지 않는다면 처벌 규정 강화도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한 논의가 계속돼야 할 것 같은데요. 기업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정부에서도 어떤 대책을 내놔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건설 현장 추락 사망 사고가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이는 페트롤 점검의 영향이라는 게 이 고용부의 분석입니다. 페트롤 점검은 순찰차처럼 전국에 흩어져 있는 건설 현장을 불시에 방문을 해서 안전준칙을 지키는지를 점검을 하고 이 위반 사항에 대해서 지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산재 사고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을 중점적으로 관리 점검한 덕분에 사망 사고가 줄어들 수 있었던 겁니다. 네, 들어보니까 사전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게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건설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으로도 좀 확대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요, 이 페트롤 점검의 성과가 좋은 만큼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제조업체 등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불시 점검 후에도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근로감독을 연계시키기 위해서 산업안전감독관, 그리고 안전보건공단,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서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단어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안돈제도라는 것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안돈제도요? 예. 네, 어떤 건가요? 이 도요타의 품질 개선 방식으로 현장의 작업자가 어떤 품질 등의 문제가 있다고 여길 시에는 조사 후에 라인을 중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안돈은 도요타 공장에 매달아 놓는 정보판을 가리키는데 각각의 공정과 정상 작동 여부를 램프로 표시한 것을 지칭합니다. 현장의 작업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시에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이 전체 라인이 정지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만큼 현장에서 철저한 품질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안돈 시스템을 통해서 도요타는 상품의 품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업 현장에도 현장의 근로자가 문제를 발견했을 때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곧장 해결하는 말씀하셨던 안돈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반복되는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한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